저는 사실 알리바바 AI 칩이 나오고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그때 곧바로 드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반도체는 타기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넘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HBM4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HBM4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래는 HBM의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먹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HBM4부터 좀 더 사활을 걸고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투자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갖가지 이슈가 많이 나올 수 있고 HBM4와 관련해서는 꽤나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관련해서도 결국 이의 연속성인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공격적인 증설이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투자를 보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시금 진행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 납품이 돼야 되는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자 미국 팹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4분기부터 이제 장비 반입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한다는 건데 그럼 3분기 말부터는 이제 수주에 대한 계약 공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PSK, GST도 전량 홀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관점들도 있는 거겠죠. 지금 PSK가 한 22%, GST는 지금으로서 10% 넘어가고 있는데 좀 계속 지켜보고 싶은 관점인 거예요.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원래 우리가 현금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수익은 길게 좀 가져가 보자, 이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9월 9일 오늘자의 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소장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소장님이 어제도 그랬지만 건강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VIP 방송이랑 함께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VIP 회원분들은 전 지금 오늘 신규 종목 하나 진입할 생각이 있거든요.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그래서 방송 중이라도 메신저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인지를 해 두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25%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이 0.45%, S&P 500은 0.2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주요 일정이나 이벤트가 부재했던 가운데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에 대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을 가지고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먼저 반영이 되었었다면은 이번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크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인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전일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거래일 고용 지표가 꽤나 안 좋게 나오면서 CME 패드워치도 그렇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증시가 왜 빠지지라고 봤을 때 전일 연설을 했던 연준의 이사들의 반응도 그랬었고 경기 둔화에 대해서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좀 반영이 되었던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시장의 흐른 대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를 볼 때 우리가 약간의 오히려 특이사항이 좀 보이는 게 있다고 하면은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88.4%로 소폭 낮아졌어요. 근데 반대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11.6%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5베이시스 포인트냐 50베이시스 포인트냐, 즉 베이비컷이라고 하나요? 빅컷 베이비컷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려 본다면 연준은 아직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 안정화에 대해서 많은 변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면에서 빅컷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격히 적다고 보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수순을 좀 따져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번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25베이시스 포인트가 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하고 있던 내용들이 조금씩 결과로 드러나면서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상향하는 상승장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전망인데, 이러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방향이 더더욱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맥점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이슈, 저희가 지금 알아볼 두 가지의 이슈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상무부가 삼성과 SK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장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삼성과 SK 미국 공장에 대해서 VEU에서 박탈이 되면서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하려고 할 때 장비별로 일일이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반도체가 많이 빠지기도 빠졌었잖아요. 근데 상무부가 오히려 이제 다시금 입장을 조금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는 품목별이었다고 하면은 중국 내 한국 공장에 대해서는 연간 단위로, 그러니까 우려했던 품목별이 아니라 연간 기간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삼성과 SK 측의 입장이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은 최악을 먼저 깔고 그에 대한 타개하는,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고 시장은 상승장의 분위기를 보인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좀 있는 포인트는, 결국 근데 봤을 때 중국 공장 내에 첨단 장비 반입은 아마 그래도 서서히 막히긴 막힐 것이고, 그 중간에 중국 내 공장의 장비가 고장난다고 하면은 새롭게 곧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의문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또 타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를 드리듯 미국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압박을 넣고 망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개해 나가는지 여부가 투자의 포인트고 전고점 돌파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해봐야 한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하나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죠,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 긍정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 마지막 민주당의 입장은 50억 유지가 마지막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던 것 같고, 국민의힘은 원래 그러한 입장이었고, 이제 대통령실도 그러한 기조로 조금씩 선회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 9월 초에 변수가 지금 꽤나 있기야 있었지만 변수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남은 한 해도 국내 증시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처음 들어와서요. 오늘 추천 종목 어디서 보나요? 자, 추천 종목을 볼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그 플랫폼에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과 매수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려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무료 관심 종목이죠. 무료 관심 종목 게시판에 오셔서 오늘자 게시판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자 시황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월 9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개방송 종목 다날 8,720원, 여기가 타점이 먼저 나와서, 자, 다날 8,720원 부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다날 매수 관점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뭐 전자결제, 스테이블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러한 테마의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 코스닥이 사실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분봉상 음봉만을 내리꽂고 있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테마가 조선을 제외하고는 미투온이랑 다나를 비롯한 스테이블 쪽이 좀 거진 반유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개별주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러한 흐름에서 이어봤을 때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1일날 거래대금 3천억을 동반한 기준봉을 이렇게 만들고, 그 기준봉 종가와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를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죠? 근데 어제 윗부근의 물량을 한번 살짝 훑어주고 오늘도 곧바로 개장 직후에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게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봤을 때
단타의 관점으로 우리가 2.5% 이상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단알 8,720원 부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VIP 회원분들, 제가 지금 종목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 단기 종목인데 2분 할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끝내는 단타 종목이 아니라 제가 미리 뽑아둔 종목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그래서 증시 코스닥이 지금 하락 전환했는데 여기서 양봉 어떻게 보이는지 조금만 보고 들어갑시다. 웬만하면 저 오늘 들어갈 생각이니까 메신저 오늘 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VIP 매수 신호 하나 지금 전송드리겠습니다. 호가 한 3호가 정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자, VIP 여러분들 9시 32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신규 단기 종목 매수 신호 하나 전송드렸습니다. 완전히 오늘 끝낼 생각으로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고 모멘텀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두었으니까 보고 나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방송이랑 VIP랑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공개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단타가 제 1순위고 그러려면 당일 수급과 순환매에 대한 관점이 가장 우선적일 텐데, VIP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단타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지 이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 끌고 가면 끌고 가서 비중을 태워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예 추천되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이런 종목 준비하고 있다, 이런 종목 보고 있다 라고 관심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동시에 이 가격대까지 와주면 우린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단순하게 차트가 예뻐서 당일 수급이 좋아서 매수가 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고, 미리 준비가 된 종목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게 보였을 때 그때 매수를 진행합니다. 자, 보성파워텍은 소장님 무료 관심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표가 부근까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단 돌파하면은 저희 1차 수익률은 넘어서는 거니까 그때부터 자율적으로 대응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자, VIP방 종목 제약주에 대해서 지금 채팅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제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VIP 보유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가 급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언가 확인이 안 되었거나 애매한 게 있으면 저는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런 말도 없다는 거는 아무런 이슈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시장에서 알고 있던 내용이고 예상하고 있던 내용이고 2020년부터 진행이 되어오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 20% 빠졌다?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매수가랑 큰 차이도 안 나. 이거는 저희가 단기 관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 이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많이 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빠질 이슈가 아니에요, 애초에. 저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우리 주린이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회비용을 따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얼마 벌었을 텐데 이거 해서 얼마밖에 못 벌었네, 나는 돈을 벌었는데,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비용 관점에서 너무 효율이 떨어지네, 뭐 그런 거겠죠. 저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틀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더불어서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달에 막 얼마 이상씩 벌어야 하는 전업이 아니라면은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저는 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주식은 평생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삼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그러한 주식 투자는 편안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원칙이에요. 근데 지나와서 올라온 차트를 보니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걸 버텼어야 하는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는, 물론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본인의 본업에 영향을 주고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면서 주식만 바이오하고 수많은 변수를 이겨내면서 번 돈이라면 내가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주식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주식은 평생 하는 거라니까요. 1, 2개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주식은 편안해야 한다. 피폐해지면 안 된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끌고 가는 재테크의 시장이라는 거를 꼭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VIP 회원분들, 저희 지금 PSK 일전에 2차 매수까지 진행되었던 종목 있잖아요. PSK 지금
22% 수익률 돌파하고 있는데 뭐 목표가는 사실 진작에 넘어섰고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좀 더 홀딩하겠다고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봐왔던 상단 자리를 돌파해주고 이제 그 위에서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저항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있잖아요. 동시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그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지금 21%라고 22%라고 매도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요. GS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 10% 정도 수익권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둘 다 동일한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의 테마를 체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전의 테마를 체크하시는 건가요? 전날에도 체크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 체크를 하고 아마 저는 방송이 끝나도 테마를 체크하고 오늘 오후에도 테마를 체크하고 오늘 장이 마감돼도 테마를 체크할 거예요. 당일 단타 종목을 볼 때는 당일 수급이 있는 테마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지 주식쟁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VIP 방송에서도 넥스트레이드에선 지금 이런 테마가 수급이 들어온다, 개장 후에는 증시는 어떤데 이쪽 테마의 수급이 들어온다, 대장은 이런 거다,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단순하게 채팅이 없어가지고 뭐라도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거를 계속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VIP 서비스의 핵심은 돈을 벌기 위한 종목과 리딩이 가장 크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의 매수 관점, 매도 관점,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 전략 등등 전 다양한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꼭 매일매일 나가지 않더라도 저는 방송을 토대로 좀 많은 분들이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일희일비 안 해야 하는데 참 마음 다스리는 게 쉽지 않네요. 매일 시장에 참여하니까. 그쵸. 결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내 계좌의 수익률 그리고 돈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사실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중을 태우거나 혹은 그 이상의 확신을 갖고 진입을 해야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각자가 터득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 않기. 저는 사실 알리바바 AI 칩이 나오고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그때 곧바로 드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반도체는 타기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넘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HBM4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HBM4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래는 HBM의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먹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HBM4부터 좀 더 사활을 걸고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투자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갖가지 이슈가 많이 나올 수 있고 HBM4와 관련해서는 꽤나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관련해서도 결국 이의 연속성인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공격적인 증설이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투자를 보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시금 진행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 납품이 돼야 되는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자 미국 팹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4분기부터 이제 장비 반입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한다는 건데 그럼 3분기 말부터는 이제 수주에 대한 계약 공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PSK, GST도 전량 홀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관점들도 있는 거겠죠. 지금 PSK가 한 22%, GST는 지금으로서 10% 넘어가고 있는데 좀 계속 지켜보고 싶은 관점인 거예요.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원래 우리가 현금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수익은 길게 좀 가져가 보자, 이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VIP 형분들 저희 지금 오늘 오전에 들어간 거 슈팅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슈팅에 만족할 생각은 없습니다. 큰 폭의 슈팅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잘 지켜보세요. 만약에 대응이 필요하면 제가 방송을 키거나 제가 메신저를 전송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형 역시 VIP는 좋아. 열심히 그 이상 만족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